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 오늘 8번째 시간이죠. 작지만 강한 기업의 3가지 지지대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볼게요. 장기적인 트렌드와 테마를 찾아냈다면 핵심은 바로 그 테마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최고의 기업을 발굴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해해야 한다. 즉,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알아야 하고 재무구조와 경영진은 어떤지, 또 업종 내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의 주가가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전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나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는 경영진이 운영하며 매우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로부터 수혜를 입는 작은 기업, 동시에 틈새 시장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쥐고서 향후 순이익이 아주 돋보일 정도로 높이 성장할 강한 기업을 원한다. 나는 또한 이렇게 작지만 강한 기업의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일 때만 주식을 매수한다. 나의 투자 철학을 보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세계의 탄탄한 지지대를 갖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야 한다. 재무 건전성이 우수해야 한다. 내재 가치가 빼어나야 한다. 성장 잠재력. 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한다. 즉, 기업이 성장하려면 훌륭한 제품이 있어야 하고, 이 제품의 시장이 계속 커 나가야 하고, 이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이익률은 모두 뛰어난 성장 잠재력이 뒷받침해 주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틈새 시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지 않고도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틈새 시장을 사실상 지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한참 각광받는 인기 업종에서 시장 지위가 3등쯤 되는 기업보다는 비록 한계 업종이라 해도 최고의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체가 더 빛나는 보물이 될 수 있다. 틈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기술적 우위와 함께 훌륭한 마케팅 기법을 갖고 있거나 지방 신문사 혹은 지방 방송사처럼 해당 지역 내에서는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업종이 아니라 해도 틈새 시장은 얼마든지 매력적일 수 있다. 인기 높은 업종이지만 그저 그런 경영진이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한물간 업종이지만 훌륭한 경영진이 이끄는 기업이 100배는 더 낫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을 평가할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나는 과연 지금의 뮤추얼 펀드 사업을 접고 이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나의 대답은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었다. 그래, 이거야. 이 회사라면 내 전부를 바칠 만하지. 이런 기업이 바로 내가 확신을 갖고서 신이 나서 매수하는 주식이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작은 기업은 최고 경영진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회사도 매력적인 경우가 있다. 실은 나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이 회사를 경영해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뛰어난 경영자는 틈새 시장을 창출해 지속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훌륭한 경영이란 심리학적 지식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상식, 자연스러운 일의 처리에 달려있다. 훌륭한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로 훌륭한 경영진이 필요하다. 어떤 프로 투자자들은 굳이 최고 경영진과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최고 경영진은 늘 너무 낙관적이고
그래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기업을 방문해 최고 경영진을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최고 경영진이 얼마나 솔직하고 유능한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최고 경영진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나는 투자자로서 그렇게 생각한다. 또한 오래전부터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최고 경영자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나의 파트너를 미치도록 만나고 싶어 한다. 나는 그래서 늘 내 대리인처럼 느껴지는 최고 경영진을 찾고 싶어 한다. 자기 기업이 속해 있는 업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확실한 장래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할 만한 유연성이 있으며 자신이 대주주이므로 당연히 주주 친화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작은 기업의 그런 최고 경영진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또 최고 경영진과 얼굴을 맞대가며 돈독한 관계를 쌓게 되면 해당 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취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납품 업체들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고 심지어 경쟁 업체에 관한 비밀 정보도 수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재무 건전성, 낮은 부채 비율과 적정한 운전 자본, 보수적인 회계 처리 기준 같은 재무 건전성이 확보돼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려면 우선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고 부채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은지, 부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체나 소매업체의 경우 부채가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또 하나 내가 꼭 확인하는 것은 기업이 정말로 현금을 벌어들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회계상으로만 이익을 올렸는지 여부다. 많은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에 영업권이나 각종 무형자산을 자산 항목으로 계정하고 있는데 나는 기업을 분석할 때 가능하면 이런 자산을 제외시킨다. 어느 기업의 재고 자산이 통상 매출액의 25% 정도였는데 갑자기 매출액의 50%로 불어났다면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경우는 매출이 부진하다 보니 팔지도 못할 재고를 그냥 쌓아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덕목 가운데 하나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는 턴어라운드 기업이나 신생기업 혹은 주식시장에 이제 막 상장된 기업에 내가 여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내재 가치. 내재 가치가 빼어나야 한다는 말은 투자 대상 기업의 주가가 쌀 때만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기업의 자산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 우리가 관심을 쏟는 자산 가치는 장부 가치가 아니다. 장부 가치는 기업이 자산을 사들이는 데 들어간 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장부 가치는 우스운 숫자 노름일 뿐이다. 예전에도 장부 가치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더더욱 캐캐묵은 숫자의 잔고에 불과하다. 기업의 정확한 자산 가치를 알려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장단기 부채는 물론 브랜드나 특허권 같은 무형 자산의 가치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자산 가치야말로 기업체가 인수합병 시장에 나왔을 때의 시장 가치, 즉 잠재적인 인수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신이 기업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가격, 즉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기업체를 통째로 사들이고 싶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라. 나는 어떤 주식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를
아주 간략하고 분명한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애쓴다. 이런 식이다. 호텔과 카지노 사업의 확장에 따라 이 기업의 순이익은 2년 안에 2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매도 결정을 내릴 때도 도움이 된다. 내가 쓴 문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그 주식은 팔아야 하는 것이다.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투자자는 어쨌든 그 기업이 대단한 성과를 올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가는 낙관주의자들이 결정한다. 늘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자는 스스로 학습하는 규칙을 배워야 한다. 즉, 기업 규모가 작으면서도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을 사야 한다. 스스로 학습하는 규칙을 배워서 실제 투자의 세계에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아마도 각각의 종목을 보유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 이유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이제 다른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든가 아니면 당신의 입장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가란 거의 언제나 적정한 가격이 매겨져 있다. 따라서 뭔가 진가를 발휘하려면 적정한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은 주식을 찾는 데 시간을 써야 한다. 그래야 노력한 자신이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8장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9장으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